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이 화제예요. 자, 똘똘한 채 경고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요. 토지걸 허가구역 제도 조정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현재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재명 대통령이 X 보겠습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똘똘한 채 갈아타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유세 인상 방향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비거주 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걸 건드릴 수 있을까?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현재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자한테 적용됐거든요. 이거를 2주택 이상자 그리고 규제지역의 고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한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기본공제 축소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거주 똘똘한 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보통 똘똘한 채면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를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왜? 15 대책 이후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은 실소자만 매수가 가능하더라. 그럼 그 외 지역에서 15억 넘는 아파트 손에 꼽거든요. 뭐 동탄역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의 주상복합 정도 하나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잡자고 트위터를 쓰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현재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터트려 놓고 뒤에서 수습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가장 볼까요? 자, 먼저 이제 X에다 딱 올렸습니다. 5월 9일날 종료 확정이라고 해놓고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한다. 그러다가 잔금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한다 했다가 지금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 전액 의무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거라고 구윤철 재경부 이제 부총리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기에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뭔가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전 좀 자꾸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뭘 고려해야 된다? 토지걸 허가구역 승인기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걸로 또 날아가요. 그럼 4월 중순까지 약정금 입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매도 가능한 기간 한 7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매도해서 보완방이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또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세 최고 자금 대출도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에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것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나 빵 터트려 놓고 바꿔야 보완돼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의 경고가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한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1%에서 0.27%로 둔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약간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물 증가에 따른 호가 상승은 멈췄고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려해야 돼요. 자,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4월 말부터는 이제 거래가 제한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보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떤 자산이 수혜를 받을까?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주택 청와대 참모는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투기꾼이라고 불려졌는데 투기꾼이라고 안 불리면 이제 처분을 해야겠죠. 자, 이 11명의 이제 다주택 참모 중에서 집을 내놓은 참모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동일 하이빌 2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거주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김상우 춘추관장도 보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7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구이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다세대 주택 팔기 어려울 텐데 어찌됐든 자, 이런 식으로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떤 걸 남겨놓는다? 비싼 걸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가 1주택자의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5월 9일까지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의
이동이 일부 생길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처분하고 노후 자금으로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야 그래 이번에 두 채 팔고 갈아타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한번 들어온 돈은요 부동산 시장은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체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은요 기본적인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거 변동성을 큰 것을 못 견디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일시적 2주택자의 적극적인 갈아타기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사람 굳이 5월 9일까지 안 팔아도 되잖아요. 본인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처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갈아타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고가의 1주택의 꾸준한 수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당시 어땠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라고 있어요.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을 하위 20% 아파트 평균값으로 나눈 겁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1에서 7.3배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 이후에 8배, 그리고 2018년에 9.1배, 2019년에는 10.2배, 2020년에는 11.5배, 그리고 2021년엔 12.7배로 확대됐다는 거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그 외에 1주택 비거주자나 또는 다주택자는 규제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오긴 했는데 똘똘한 채 중심으로 오긴 했는데 실거주 중심의 똘똘한 채로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기조 안 바뀐다, 수요 억제책 얼마든지 구사한다고 앞으로도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지속할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요 억제책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시죠? 이게 수요 감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매물 감소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10.15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갈아타기 매물이 감소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낀 매물이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올라갔던 흐름이 지난 10월 15일 이후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세입자가 만기됐을 때 다주택자가 한정적으로 팔 수가 있었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기사 보겠습니다. 2주택자 10억 차이 때 양도세 3억 3,300에서 5억 7,400만 원. 그냥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 뛰어간다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양도 차익이 큰 다주택자 중에서 이런 세금 내면서 매도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큰 핵심지 매물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보유세 올려서 내게 하겠지, 시장에 매물 내놓게 하겠지, 그래도 양도세 내면서 중간 맞으면서 내놓겠지. 얘가요 워낙 양도세가 크다 보니까 보유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유세를 3%로 올린다는데요, 이거 이제 무슨 찌라시가 돌아다니는데 진짜 현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먼저 정부에서는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유력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60%로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60, 80이나 뭐 100%로 맞추는 방안으로 1순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세법을 개정한다 그래도요 이게 세금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 공제라는 게 있고요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완전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개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요, 바로 파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에요. 자, 이미 우리는 10.15 대책 이후에 매물 부족했다는 상승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5월 9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매물이 많아질 것이냐, 적을 거냐, 적다는 거예요. 많이 적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5월 9일까지 앞으로 1, 2년 내에 팔 사람들이 다 내놓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겁을 주는데 누가 안 팔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고 세금을 보면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냥 4년, 5년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 효과로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안 팔 사람은 끝까지 안 팔아요. 근데 지금 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주택자 갈아타는 실소자한테는 이번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릴 수 있어요. 매물이 많을 때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1월 이후에 좀 급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녀 보시면서 임장을 통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채 쏠림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실제 지금 갈아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 시 전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4개월 이내 전입에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세입자 만기일까지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새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기간을 고려하면요, 남은 매도 가능한 기간은 70일가량, 무엇인가 굉장히 쫓기면서 지금 정책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9일 이후에 시장 매물 감소했다는 시장 불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예전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